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팔순놈을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를 쓴 황인철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사회과학 같지만 사실은 인문학이지요.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경제이론이나 정치이론의 근거에서 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의 근거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와닿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팔순놈을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세미치인데요. 어제 정말 밝은 소식이 우리한테 들려왔죠. 바로 현재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C&M 노동자들,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님이신데요. 오늘 우 의원님 만나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모르게 민주당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네, 아직도 그 새정치민주연합 어려워요. 사람들이 입이 잘 안 읽어서 네. 저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176일째 거리에서 노숙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전광판위에서는 무려 49일, 오늘이 50일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50일째입니다. 50일째 고공 시위를 벌이고 계시는데요. 드디어 회사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노사 합의를 이끌어서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자, 우선 이 합의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이제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요. 네. 우선은 해고됐던 109명이 그 회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는 아주 정말 기쁜 소식이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요청했던 고용보장 그리고 구조조정하지 마라. 그리고 임단협 체결해서 노동조합을 인정해라.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다 들어간 걸로 봐서 네. 그만한 합의면 노동자들도 괜찮겠다 싶고요. 저희들도 그 중간에서 합의를 자꾸 붙이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네네. 회사 쪽에서도 그만하면 뭐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기도 해서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처음에 기술직을 영업직으로 돌리겠다. 그리고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첫 번째 합의는 깨졌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특히 기술직을 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정비하는 기사들이 어디 가서 영업을 하란 말이냐. 그리고 실제로 방문 판매라는 게 그게 말이 방문 판매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노동자들께서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원래 없던 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하고 설치를 겸용으로 하는 기사로 네. 바꾸겠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그 내내 그 C&M 케이블 설치하고 그랬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다 영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네. 그 아주 까마득한 일이죠. 예. 그 복직이라고 하는 말은 쓰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이거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일하고 맞질 않는 네. 일이니까 엉뚱한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노조 쪽에서 노동자들 쪽에서 전혀 받을 수 있는 안이 아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사실 그것도 꼼수였죠. 영업.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올곧게 그냥 기술직을 하던 분들한테 뭐 그냥 받기 싫으니까 이것도 좀 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받기 어려운 건데 그것도 회사 측에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그 억지를 부렸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합의 내용을 저희가 좀 보니까 해고자 109명 복직하는 거, 그다음에 생계지원금 임금 100% 6개월치를 지급을 하고 또 업체를 변경하게 되면 고용 승계로 의무화하도록 하고 임금 인상 뭐 굉장히 합의 내용은 굉장히 그 조합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성과에 대해서 노조는 좀 어떤 입장인가요? 그런 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노동자들한테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원직 복직이었거든요. 이분들 네. 109명의 원직 복직인데 원직 복직은 안 됐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이 5개 협력 회사에서
노조한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부당해고 당한 분들인데요. 네. 그 사이에 이 5개 회사 네. 협력업체에 다른 사람들을 다 고용을 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원직 복직하려면 고용돼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잘라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난감하게 된 일이죠. 아, 예. 그래서 원직 복직으로는 안 됐고 신규 독립법인을 그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네. 근데 이제 그 신규 독립법인으로 109명이 다 들어가는 건데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리가 먼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참 또 문제가 됐었는데 이 신규 독립법인에서 서울 수도권에 3개의 사무소를 두고 세 개의 사무소를 둬서 네. 출퇴근 거리를 1시간 이내로 하는 그런 그 3개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노조 쪽도 상당히 양보를 한 안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절충을 한 거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강성석 씨 올라가 있는 강성석 씨 어제 인터뷰 JTBC랑 인터뷰한 거 봤더니 그만하면 뭐 괜찮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희망연대에서도 언론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 종교계 그리고 정치권 이런 데서 도와줘서 네, 네. 잘 타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면 전체적으로 뭐 노동자들한테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신규 독립법인을 별도로 만들게 되면 왜냐하면 저희가 기륭전자나 이런 데서 보면 일단 다시 또 투쟁에 세게 가면 일단 받아들이긴 하지만 또 어느 순간 또 사측이 또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갑자기 회사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신규 독립법인의 그러면 운영의 책임은 누가 갖는 겁니까? C&M 사측입니까? 아니면 뭐 MBK 파트너스가 협력업체를 네. 하나 설립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용 보장을 네네. 확실하게 약속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폐업업체 그러니까 다른 데서 네. 폐업하는 업체가 생기면 네. 그러면 그 신규 업체 그 조합원들을 우선 고용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자기 인근에 있는 협력업체로 네. 이렇게 다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을 두어서요. 네. 그런 문제가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런 조항들로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약속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저희 을지로위원회 같은 데서도 눈을 크게 부릅뜨고서 볼 예정이니까 네.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어찌됐든 그 정치권이 개입을 해서 굉장히 꼼꼼한 노동자들에게 또 양측이 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계속 그 복직을 늦추고 좀 무시하던 그 C&M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이 합의에 대해서 좀 정치권의 어떤 입장을 피력하던가요? 처음에는 복직시킬 생각이 없었죠. 전혀. 예. 해고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혹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 네. C&M에 대한 사모펀드가 이제 먹튀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매각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조를 없애고 구조조정하고 이런 거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네. 그래서 109명을 해고를 하고 이게 싸움이 장기화되는데도 잘 안 됐어요. 근데 네. 결국은 고공농성 올라가니까 좀 태도가 바꿔지더라고요. 49일 전에.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사회가 예. 이런 부당해고의 문제나 국민들의 어떤 최소한의 살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치는 절규에 대해서 정말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의 목숨을 거는 상황까지 가니까 네. 그때 이제 비로소 언론도 그렇고 물론 회사도 그렇고요. 네.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이거 안 되겠구나.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아주 깊게 더 이렇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관여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네. 그때부터 복직시키겠다는 네. 얘기를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아까 얘기하신 영업하고 같이 하는 꼼수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요구 조건이 복직을 포함해서 한 4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네.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수 없다 이러고 복직을 한다. 그거는 CNN, MBK에 대한 공격이 사회적으로 많아지니까 네. 그걸 피해가기 위한 언론 플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인데 진정성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후반으로 가고 시민사회 전체가 붙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종교도 이야기하고 네. 정치권에서도 더 관심 갖고 이야기하고 하기 시작하면서 한 보름 전부터는 네. 회사가 이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협상에도 나오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타결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CNN 관계자가 뭐 구체적인 방법은 뭐 차차 논의하겠지만 네. 신규 법인의 설립부터 정착까지 책임감을 갖고 이 일을 해 나가겠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태도의 변화나 이런 걸 보면 CNN 또 MBK 이런 데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뭐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 국제노조에서 와서 한국은 참 투쟁 방법도 그 극단적이다. 세계적으로 굴뚝 공장의 굴뚝 위에 올라가서 고공 시위하거나 또 이렇게 오체 투쟁하거나 또 이렇게 그 전광판 위에 굉장히 위험한 데 아닙니까? 네, 그 위험해요. 전광판 위에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문제 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담보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다 귀담아 듣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풍토도 참 심각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절대로 해고자들에 대해서 복직시킬 마음이 없었던 MBK 파트너스가 어떻게 해서 마음을 바꿨나. 그러니까 정치권이 압박했던 가장 유효한 수단은 어떤 거였나. 물론 이제 그 고공 시위도 굉장히 결정적이었지만 정치권도 굉장히 세게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네. 그 을지로위원회가 이 문제, 네. 그러니까 CNN, 작년에는 티브로드, 네. 올해는 CNN, 그리고 지금 노숙농성하고 있는 그 SK 브로드밴드, 네. LG U 플러스 이런데 특히 이제 거기가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거든요. 네. 삼성전자 서비스가 그랬고요. 네. 여기가 다 그 이름을 붙이고 일을 하는데 네. 그 CNM이면 CNM 이름을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CNM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문제 이게 그 분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CNM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CNM하고 교섭을 할 수가 없어요. 교섭권이 없죠. 예, 예. 그 원청하고 교섭권이 없고 원청이 우리가 사용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논리는 그렇게 돼 있는 네. 거죠. 중간에 협력업체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협상도 안 되고 하니까 중간에서 누가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그게 을지로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일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회사에다가도 그렇고 노동자 쪽에다도 네. 그렇고 우리가 보증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협상 과정을 쭉 보면 이거는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예, 있거든요. 예. 근데 갈등 양 당사자가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딴 데 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네. 서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질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담보해 줄 테니까 그냥 해라. 네. 그리고 그쪽에다가 이거 우리가 담보하는 일이다. 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을지로위원회가 네. 필요하고 정치권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요번엔 너무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요청도 하고 그래서 당이 나섰어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네. 현장에 가서 네네. 이 문제 푸는데 우리 당이 나서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을 을지로위원회는 당의 한 기관이지만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나서는 거는 당이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상당한 압박이 됐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CNM과 관련돼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3군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노위, 네. 정무위, 미방위 이게 네. 3군데가 관련이 있는데 네. 그 3군데 간사 네. 이인영 의원, 우상호 의원, 김기식 의원 여기가 세 분이 같이 공동으로 연말까지 타결하지 않으면 네. 내년에 새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공통 의제로 삼아서 국회에서 다루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상당한 압박이 네. 됐을 거고요. 네. 정 안 돼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소위 연자 활동 네. 나가는 날
우윤근 원내대표랑 같이 네. 노동자 쪽하고 같이 만나서 그 노동자 쪽에서 노측에서는 우리한테 국회에서 청문회를 요청을 했고 우윤근 원내대표가 연말까지 타결이 안 되면 내년에 청문회 의제로 삼겠다. 그래서 사실은 안 되면 어제 그 청문회를 하는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테고 네. 맨 끝으로는 이제 그 저와 이 을지로위원회가 소위 CNM 생명 지키기 연자 활동 그 농성은 아니고요. 예. 그 거기 주저앉아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이 상당히 압박이 됐을 거다 이렇게 네. 보죠. 네. 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그 광화문 지나다닐 때마다 CNM 그 농성하는 단식 농성하시고 또 이제 고공시위하시고 이런 모습만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우리 정치가 뒤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구나. 새정치민주연합 욕만 많이 했는데 의미 있는 활동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저희 애청자들께서 아 그래 이런 정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대표 활동인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 해보니까요. 네.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 네. 우리가 이제 그 권한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꽤 있더라고요. 많죠. 예. 그래서 그런 권한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이게 또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한 게 누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 돕지는 않는다는 게 우리 원칙이에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양쪽을 합의를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립적 위치에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 편을 많이 드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네. 이게 소위 갑을 관계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회 갑이 훨씬 세요. 맞습니다. 을은 뭐 말도 못하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노예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평하게 네. 기울어지지 않게 타협을 시키려면 을을 먼저 도와서 을의 위치를 좀 높여놔야 그래야 이게 비등한 타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을이 느끼는 부당함 이거를 우리가 전달을 하는 거죠. 갑에다가 전달하고 네. 그러고 거기에다가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 우리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거를 의제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면 청문회를 할 수 있고 물론 우리 혼자만 하는 건 아니죠. 네. 여야 합의가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문제는 공개적인 활동이 가능하잖아요. 네. 이게 뒤에서 숨어서가 아니라 예. 언론에다가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네. 회사의 문제를 들춰낼 수도 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면서 네. 양쪽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은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더라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대한민국 노사관계 복덕방이다. 저희가 하는 거는 노사관계만 하는 건 아니고 자영업 특히 이제 자영업. 대리점, 네. 뭐 가맹점 여기도 아주 심각한 가불관계잖아요. 그 문제가 또 중요한 한 메뉴고요. 네. 또 하나는 백화점, 대형마트 맞아요. 그 안에 있는 협력업체와의 그 안에 있는 입점업체 또 그 안에 있는 입점업체의 노동자. 네. 여기는 완전히 노동권이었거든요. 예. 우리가 저 마트라는 네네. 카트라는 영화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노동권 문제 이런 게 큰 줄기가 있고 네. 또 그 요즘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생활 속의 을로서 가계부채. 가계부채 심각하죠. 가계부채가 심각하잖아요. 예. 1,000조가 넘었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당장 뭐 법안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해보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네네. 뭐 서울이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네네. 가능한데 또는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네. 거기에다가 채무 힐링 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거는 그 채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길만 안내해 줘도 네. 권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파산 절차를 어떻게 네. 어떻게 거쳐가야 될지 이런 길만 안내해 줘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는 채무 힐링 센터를 구성하고 뭐 이런 일들을 그 뭐 조정도 해주고 조례도 만들고 네. 이런 일들이 을지로위원회 일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그동안 해결한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몇 개 정도 되나요? 이게 한 2년여 정도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꾸준히 이 당이 뭐 당대표도 많이 바뀌고 당명도 자주 바뀌고 막 이러지만 안 바뀌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을지로위원회인 것 같아요. 예. 이 을지로위원회는 작년 5월 달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때 이제 제가 최고위원 나가면서 네. 슬로건이 현장에 답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현장이 남양유업 사태였어요. 음.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을 문제구나. 네. 남양유업을 보면서 이제 그런 그 을의 문제를 다시 인식하면서 뭐 1대 99 뭐 네. 그러기도 하고 뭐 서민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을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을을 지키는 길로 가자 그래서 을지로 이렇게 지었는데 네. 그럼 한 1년 7개월쯤 됐죠. 1년 6개월 한 20일쯤 됐는데 우리한테 들어온 그런 가불관계의 문제점이 있는 건 한 200여 건쯤 되는 것 같아요. 끝이 없이 들어옵니다. 지금도요. 예, 지금도 끝이 없이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70건 정도는 타결을 네. 했고요. 타결됐다 또 깨진 것도 있고요. 그새 또.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면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애프터 서비스 하느라고도 바쁘고 네. 이를테면 이번 대한항공 땅콩. 이런 문제 땅콩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의 원칙은 네. 우리 이 문제 해결해 달라 이러고 와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주체가 분명하게 서야 하는데 그 문제는 아직 그쪽 노조나 이런 쪽에서 이거 워낙에 사회적인 큰 문제가 네, 돼서 네. 또 잘 풀려나가기도 했고 네. 그런 형태로 우리한테 올까 말까 하면서 접촉하는 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일로 온다는 거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때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리한테 온 게 200건이 넘는 건 중에 한 70여 건은 해결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도 이렇게 진행 중이고 이를테면 대형 건설사들하고 중소기업 건설사 간의 이 가불 관계가 굉장히 네.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 20, 30건이 집단으로 묶여져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이제 법률 검토해가면서 고발할 거 고발하고 뭐 공정거래에 보낼 거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는 언론이 많이 다뤄주지 않아서 국민들이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그런 가불관계 피해 보는 사람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있고 거기 가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거는 그런 입소문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죠. 네. 저희가 기자들이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출입 기자들이 늘 을지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을지로위원들을 볼 때 이렇게 눈을 피해 다녀요. 미안해서 기사를 쓰긴 써야 되는데 정치 현안이 또 워낙 많으니까 네. 그게 늘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경제부에 토스해주면 또 경제부도 또 일이 많으니까 또 이게 잘 안 되는 그래서 기자들이 되게 미안해한 눈을 안 마주치면 어이 왜 이거 안 써? 이 심각한 문제를 왜 안 써? 막 그래서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좀 작년에 그게 나기도 이제 이런 거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으면 뉴스거리가 안 되잖아요. 네. 사람이 개를 물어야 물어야 뉴스거리가 뉴스가 되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뭘 좀 잘하는 일은 별 뉴스거리가 안 되는 거야. 정치권이 뭘 잘 못해야 그게 뉴스거리가. 정치권이 싸우면 뉴스가 확 되는데 네. 어디 가서 좋은 일, 어려운 사람 문제 푸는 거는 네. 뉴스거리가 잘 안 되고 네. 그런 면도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팟짱은 이런 걸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를. 작년에 이거 하면서 경제지하고 네. 또 중앙 아주 큰 유수 일간지 한 군데가 붙어서 아주 세게 비판하는 기사를 맞아요. 실었어요. 네, 을지로위원회에 네, 대해서 뭐 기업 편에서 완전히 슈퍼갑이다 뭐 맞아요. 이러고 을지로위원회가 슈퍼 갑질한다 뭐 이런 식의. 을지로위원회가 슈퍼갑이다 네. 그러면서 무슨 행정력도 넘어서고 뭐 사법권도 넘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맞아요.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일보죠. 네네. 나 얘기 안 하려고 그랬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사람들이 궁금해. 네. 아마 이 갑질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을지로위원회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져 있는 것 같아요. 밉죠. 네.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응원 메시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 너무 심각한 지경이지 않습니까? 노동 현실이. 이 가운데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이렇게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박해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좀 그 사람들이 그나마 인간 대접을 받고 일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우리 정치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요 시점에 저희가 오늘 농성을 마무리하면서 내려오는 고공농성 그 단에 전화 연결을 좀 해서요. 어떤지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벌써 4번째 연결인 것 같습니다. 오늘 50일째인데요. 그 투쟁을 마무리하고 고공 전광판 위에서 오늘 내려오시게 되는데요. 자, 우선 우원식 의원님하고도 인사 한번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때요? 몸 좀 어때요? 일단 지금 두통이 좀 제가 좀 심해져가지고요. 지난번에 그 약을- 감기 걸렸었잖아요. 예, 예. 저 감기 영향이죠? 아, 그거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제서부터 지금 계속 두통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편두통약하고 네. 혈압약하고 같이 먹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거는 감기는 아니고 그 지난번에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올라갔을 때 그 전자파 영향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게 너무 심해서 혈압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네. 네. 실제로 그 전광판 안에 전자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에 많이 악화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50일 만에 이제 땅으로 내려오시게 됐어요. 좀 어떠세요? 일단 내려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좋다 나쁘다라는 기분은 솔직히 안 들어요. 아, 일단 이 투쟁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합원들 원직되고 이래서 네. 그런 건 참 좋은데 네.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 올라와서 몰랐던 저희들이 진짜로 크게 같은 유공자인데도 관심을 못 가지고 안 가져줬던 네. 스타카미칼 차강호 동지하고 지금 쌍용자동차 동지들이 같이 고공에 있잖아요. 네. 그 동지들 생각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는 게 기쁜 건가 막 이런 생각에 좀 마음이 좀 한쪽으로는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네. 아유, 혼자만 기뻐할 수 없는 이 현실. 어제 그 앞에서 시민사회랑 같이 그 기자회견 할 때 나도 거기 있었는데요. 옆에 그 쌍용 자동차 해고자의 부인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다들 눈물 흘리고 그랬죠. 어쨌든 뭐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고 특히 저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함부로 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 보기에도 힘든 그런 투쟁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 뭐 타결이 돼서 문제는 하나씩 타결해 가는 거니까 CNM은 그래도 타결이 돼서 내려오게 될 수 있어서 밑에 있는 다른 여러분들도 많이 기뻐들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예. 오늘 하루는 기뻐하세요. 마음 예, 편하게 내려오세요. 네. 예. 몇 시에 내려오시는 겁니까? 일단 총회 오전에 조합원 찬반 투표 총회가 있어요. 네네. 그 총회 결과 보고 네. 오후에 그 여기 앞에서 이 타결에 대한 승리 보고 대회를 하니까 네. 한 3시 반 정도 아마 그 정도에 내려갈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예.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일 것 음. 같아요.
네. 그 새아이의 아버님이세요. 크리스마스 선물도 못 주고 그러셨는데 그 네. 가족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일 큰 게 가족들의 어느 정도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위에서 음.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사람한테 정말 고맙고 네. 그리고 항상 못난 남편인 거고 못난 아버지인데도 부족한 아버지인데도 항상 옆에서 잘 묵묵하게 바라봐주고 지켜주면서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내려가면 그동안 빈자리 잘 못했었던 거, 못 채워줬었던 거, 또 앞으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래야 돼. 네. 그 지난번에 집회장에서 그 부인이 그 읽은 편지 봤어요. 근데 그 우리 저 임정균 씨 부인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지지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마음 되게 아파하더라고. 내려와서 부인한테 잘하세요. 예,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예. 그리고 저 강성덕 씨는 그 아주 저 뭐야 그 혈압 문제도 있지만 그 근육통이 아주 심했잖아요. 예, 어깨를 네. 어깨랑 아예 등이랑 한 손을 그건 좀 어때요? 마찬가지죠? 예, 지금 상태는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면 이제 성덕이도 이제 어깨 쪽이랑 목 근육 쪽이랑 같이 항상 너무 고통을 많이 호소했었는데 네. 내려가서 더 문제 되기 전에 좀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편에서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두 분 내려오시자마자 치료부터 받으시고 또 저희 팟짱 처음부터 투쟁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내려오셔서 저희가 또 별도로 한번 그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도 이따 갈 테니까 거기서 또 봅시다. 예, 의원님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장윤선의 팟짱. 아, 그 혼자만 기뻐할 수 없는 우리만 기뻐할 수 없는 그러게. 이 현실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너무 착하신 네. 분들이세요. 그 처음에 저희가 첫날 그 고흥능성 올라가자마자 저희가 처음으로 팟짱에 아마 언론사상 최초로 이분들을 그 임정균 씨를 연결을 네,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굉장히 활기찼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메시지도 그렇고 동료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그렇고 굉장히 또박또박 말씀이 되게 그 분명하고 명료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네 번째 연결인데 굉장히 어눌해지셨어요. 말도 느려지고 어눌해지고.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위에 두 번 올라갔었는데요. 네. 두 번째 올라갈 때가 24일, 네. 24일 날 올라갔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갔어요. 네네. 그때는. 근데 이제 그때 몸들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서 그분들이 평상시에 있는 그 전광판 안에 공간이 있어요. 네, 네. 거기 들어가서 진료도 하고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네. 겉에서 보면 그 화려한 전광판의 그 속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전광판의 뒷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그 전자기판으로 쫙 덮여 있는 공간이에요. 그 안에 굉장히 위험한. 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밀폐된 전자파 공간이에요.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같이 가서 진짜 걱정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아픈 것.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주 심한 빈혈을 하고 네. 현기증하고 네. 고혈압 150, 150, 16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고공농성자들한테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래요.
근데 이분들한테만 나타나는데 네. 완벽한 전자파 공간 안에 밀폐된 전자파 공간 안에서 49일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자파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근데 전자파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건 네. 완전히 마루타인데 네. 전자파 피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이 사람들 보면 알 텐데 네. 지금 이미 심각하게 네. 빈혈과 고혈압이 처음 올라올 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고 네. 아주 정상적이었고 예, 건강한 분.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어서 그 의사 선생님 얘기는 처음 재보니까 이런 정도 건강이면은 문제가 없겠다 싶었는데 네. 최근에 올라가서 보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그럴 정도로 지금 건강이 나빠져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임정규 씨는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하게 왔고 네. 강성덕 씨는 어깨부터 해서 등까지 해가지고 예. 근육통이 굉장히 많이 와서 팔을 못 들을 아예 정도. 팔 못 쓰는 상황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등에다가 네. 주사를 놓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내려와서도 병원에 가서 네. 아주 그 검사를 제대로 좀 해봐야 돼요. 예.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전자파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런 것도 이렇게 차단기를 막 쓰고 그러는데 완벽하게 전자파 안에 그것도 우리 오늘이 50일째인데 네. 50일간 사람이 들어가 있었으니 그밖에 뭐 무슨 암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질병들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거를 근데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네, 끔찍한 그 일. MBK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뭐 이제 고작 뭐 6개월치 뭐 임금 그리고 복직 뭐 이렇게 고용승계 의무화 임금 인상 등등의 합의를 하긴 했지만 50일 동안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있게 한 거거든요. 내일 아니니까. 내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점점 끔찍해지고 있는데 앞서 그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간접 고용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보면 핵심이 노동시장 개혁이에요. 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우선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이게 저희도 이제 헌노이니까 네. 고용노동부 그리고 기재부가 계속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만들어내겠다. 네. 비정규직이 심각하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만들어내겠다고 계속 하다가 결국 이제 노사정에서 뭐 토의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내놓은 건데 네. 이거는 뭐냐면 그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무슨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은 이중구조의 개선이죠. 네. 그 이제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거냐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지금 문제는 이중구조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비정규직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건지 비정규직을 어떻게 살게 해 줄 건지 그렇죠.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건지에 네. 대한 대책을 내야 되는데 네. 이중구조 개선한다고 하면서 네.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게 하는 네.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가고 네. 기업들 기업하기 편한 나라로만 계속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대책이기 때문에 네. 이건 참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간제 노동자들이 80% 이상 2년까지 보장이 되니까 2년 전에 전부 해고되는 이런 상황인데 뭐 35살 이상은 원한다면 4년까지 늘려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말도 이게 사실 장글의 양산법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것을 브레이크를 야당이 걸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말도 걸어야죠. 안 된다. 예. 이게 이제 비정규직법 만들어진 게 이래요. 그 IMF가 오면서 네. 대량 해고 사태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고된 사람들이 어디 사회 나가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권리 보장 안 받아도 좋고 돈 조금 줘도 좋으니까 회사 취직만 시켜달라. 이게 거의 그 비정규직법 만들 때가 2007년이니까 네. IMF 이후로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한 550만 정도가 생겨진 상태에서 네. 비정규직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없애야 되는 네. 없애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없애는 법을 못 만들고 대개 보니까 비정규직들이 2년 정도를 가면 관둬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고용돼 있는 기간이 2년이 좀 안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또 쓰려면 네. 정규직으로 써라. 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법을 그래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35세 이상 넘어간 사람들한테 본인 동의를 얻어서 4년 하겠다. 네. 2년 있다가 너 관둘래? 한 번 더 할래? 그러면 그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러죠. 예. 2년 지나 장그래가 얘기한 거는 2년 지나서 정규직 시켜달라는 거지 네. 비정규직 2년 더 해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장그래를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는 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숙련된 노동자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되게 정말 웃기는 게 노동부에서 내놓은 게 이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비정규직들한테. 그랬더니 뭐 이 10명 중에 8명이 여기 동의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여론조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한국노총에서 조사한 거 있는데 네. 10명 중에 7명이 기간 연장하는 거에 반대하는 조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조사가 나왔는지 네. 이건 알 수도 없고 그 설문에 기간제 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 의사를 물어본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질문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도된 네. 그리고 출처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네.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런 이런 법안 안을 짠 거예요. 네네 그런 건데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거는 정부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안이 아니고 우리로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잖아요. 정규직의 뭐 고용 유연성 말은 좋은 소리지만 정규직 쉽게 자르고 돈 네. 조금 주는 거 그거를 못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10대 재벌이 사내 보유고가 500조가 넘었습니다. 500조. 500조. 500억도 아니고. 네. 그리고 올해만 해도 25조가 늘어났어요. 525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538조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렇게 기업들은 계속 돈을 벌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노동자들의 임금의 실질 상승 그게 0%예요. 노동자들한테 가야 될 돈이 네. 글로 가지 않고 네. 기업에 쌓이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전 세계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네. 전 세계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가장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고. 이 심각한 현실을 정치가 좀 풀어줘야 되겠네. 을지로위원회가 나서겠다. 짜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비정규직 이게 돈을 억지로 줘서라도 사람들이 동네 가서 쓸 수 있는 돈을 좀 주머니에다 넣어줘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그래야 내수가 돌아가죠. 네. 자영업자가 600만인데 자영업자들은 다 몰락하고 있어요. 그 몰락하는 이유가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기업에 가서 일하는 사람 거기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그래요. 네. 비정규직을 지금 600만이라고 하는데 임시 일용직까지 하면 1000만쯤 된단 말이에요. 1년에 100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돼 있어요. 네. 그럼 동네 가서 뭘 씁니까? 쓸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그래서 다 무너져가고 내수가 무너지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잘 못 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네. 순환 구조가 안 돼 있고 돈 많은 사람들만 잔뜩 돈 갖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이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이게 막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수가 붕괴가 되고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네.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소비가 안 되면 기업들이 무슨 상품을 생산하겠어요? 네. 결국 그 피해는 기업들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기업들은 계속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쪽으로만 가고 네. 이건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국민들을 살리는 일은 비정규직의 권리 보호해주고 네. 비정규직의 임금을 더 주고 네. 그리고 복지제도를 좀 늘려서 네. 애들 기르고 가르치고 하는데 국민들 돈을 좀 덜 쓰게 해주고 네. 무슨 급식하고 무슨 보육하고 이런 거 갖고 싸움이나 붙이는 그러니까. 이런 쫀쫀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어서 네.
지금 자꾸 기업하는 나라로만 가겠다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 잘못된 정책. 네. 이건 정말 나라를 큰일 나게 만드는 정책이고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2015년이 지금 이런 비정규직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논쟁을 해야 되는데 2015년은 정말 작심하고 싸워야 될 상황이고 네. 쌍용 자동차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쌍용 자동차의 그 70m 고공 굴뚝 싸움이나 기륭전자 오체 투지 이런 네. 것들이 보는 사람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쳐다보질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2015년은 이 우선은 비정규직 뭐 법 그거 노사정에서 논의한다고 내놨는데요. 네. 결국은 국회로 다 오는 법이에요. 노사정의 논의를 제대로 못하면 네. 그러니까 한국노총한테 정말 요청하는데 제대로 걸러줘야 됩니다. 거기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되면 국회 절대 통과 안 시킵니다. 네. 이 법은 노사정이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네. 국회가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정은 중요한 사회적 합의기구인데 네. 그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네. 거기에서 잘 논의해 주기를 바라고요. 잘 논의한다면 이런 엉터리 대책 이런 거 다 없애고 정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가는 네. 그리고 소득을 올려주는 그래야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한국노총은 노동자 조직인데 가끔 보면 노동자 조직이 맞나 싶은 정도의 합의를 할 때가 있어서 좀 당황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이 내일이네요. 신년 네, 네. 을미년 첫 해부터 1월 1일 첫날부터 투쟁본부 공동투쟁본부로 전환을 하고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벌이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5년 작심하고 싸워야 하는 해가 될 거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셨어요. 이 네. 노예 노동의 삶 완전히 종처럼 부리는 특히 이제 경비 노동자 분이 뭐 분신하는 사태도 있었고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전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울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민주노총은 싸우겠다고 작심을 했고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노예노동의 현실을 봐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는 계속 친재벌 정책으로 경제 정책을 짜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을 좀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노예노동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1년 7개월 하면서 남양유업부터 봤는데요. 네. 그때 이제 이거 노예다.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 와서 물건 막 밀어넣어서 본사에서 안 팔리는 물건 그냥 갖다 밀어내면 이 사람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자기가 마시고 주변에 나눠주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상하면 버리고. 네. 그러고 그렇게 밀어넣은 것 돈 제대로 안 낸다고 욕 아주 그냥 젊은 놈들한테 나이 든 사람들이 욕 뒤지게 먹고. 거기에다 이제 뭐 지난번에 정말 우리 국민으로서 보기에도 정말 미안했던 아프리카 노예 노동 네. 그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그렇게 노예같이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 같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예. 아직도 그분 그냥 관뒀다고 그래요. 관뒀대요. 네. 그리고 청소 경비 특히 이제 경비 노동자 우리가 뭐 이만수 씨 경우를 봐서도 네. 봤습니다만 그게 노예죠. 먹을 거 그냥 저 위에서 집어 던져주고. 그러니까. 그게 뭐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인격체로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대기업부터 시작한 이런 가불 문제 또 잘못된 거를 응징하지 못한 소위 권선징악이 잘 안 되는 네. 사회 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갑질하는 게 조금만 나한테 권력이 있으면 네. 그게 어느 사이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라고 하는 거를 경비 노동자 경우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네. 그리고 청소 노동자 우리가 계약서를 이렇게 봤는데요. 말도 못 합니다. 청소 노동자 제가 서울여대 갔더니 네. 그 청소하는 노동자의 휴게실이 여자 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어디 가서 쉴 데가 없어서
화장실 한 공간을 막아가지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MBC가요. 여기 지금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여의도에 있을 때 MBC 노동조합 바로 옆에 여자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청소 노동자분들이 그 한 칸을 쓰고 계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화장실에 있는데 식사를 거기서 하십니다. 그러게. 그게 저 대학이 다 그랬어요. 화장실에서 대학이. 예. 화장실에서 쌀 닦아가지고 거기서 밥하고 화장실 안에 공간에서 밥 먹고 그게 사람이 할 일인가요? 그러고 일하는 동안엔 노래도 흥얼거리지 말고 옆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마라. 그게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계약서에. 계약서에. 하여튼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전면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래서 뭐 계약서도 고치고 대학에 있는 그 청소노동자 계약서 전체 다 갖다가 고치기도 하고 롯데백화점하고는 이야기해서 롯데하고 이야기해서 롯데그룹 전체의 계약서를 갖다가 저희들이 다 고치기도 하고 뭐 네.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그래도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이렇게 되고 있고 결국은 노동하는 사람도 사람이다. 노동 상권이 보장되어 있는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고 그리고 존중받아야 된다. 자존심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네. 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다시 가야 되는데 네. 정말 이 봉건사회의 천부인권설 이런 걸 다시 지금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거를 결국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례를 하나하나 모아서 CNM 같은 게 좋은 사례지 않습니까? 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소중한 생명 그걸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저 노동자들이 떼쓰는 싸움이 아니라 네. 목숨을 걸고 비정규직들의 사람으로서의 권리 최소한의 자존감 이런 걸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건데 그거를 지키는 사례들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종교계와 만들어가고 네. 하나하나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CNM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쌍용자동차 중요하고요. 기륭전자 중요하고요. 남양유업의 대리점 하나가 중요하고요. 네. 하나하나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그거는 우주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죠. 거기에 사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포기가 되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전에는 싸우기 위해서 죽었어요. 네. 지금은 절망해서 죽습니다. 굉장히 달라졌어요 이게. 네. 그래서 굉장히 아픈데 그거를 우리 사회 세력,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양심 세력들이 모여서 하나하나의 사례를 지켜나가는 운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 더 붙여서 정치권은 그거를 제도화하는 일을 해야죠. 근데 참 답답한 게 저도 환노위에서 지금 법을 원청하고 직접 교섭권을 갖는 법안을 내고 네. 그랬는데 새누리당이 완전히 안 해요. 완전히.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이. 그리고 아니 그분들도 국민 표를 먹고 사는 분들인데 왜 그럴까요? 근데 아예 그렇게 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 이러고 안 합니다. 이건 노동자들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건 좀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기업들한테 물어봤냐?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다음으로 미루자. 그리고 법안 심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17대도 환노위를 해봤고 요번에도 해보고 있는데 17대보다 훨씬 나빠졌어요. 아예 심의를 안 해버리니까. 네. 그러고 자기들이 그냥 무슨 대책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법으로 안 되는 거는 뭐 규칙으로 하고 네. 시행령 바꿔서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밀어붙이면서 하는데 그래서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사례를 만들어내는 현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현장 하나하나가 현장에 중요하고요. 답이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는데 그런 현장에서 싸움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지금 원래는 제도를 바꿔서 현장을 바꾸는 게 맞는데 제도를 바꾸는 현장이 지금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도 적고요. 꽉 막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바꿔서 그거를 모아서 제도를 바꾸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제도권도 필요하면 현장을 가서 같이 싸워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오늘 1시간여 지금 그 우원식 을지로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그 연말에 딱 어울리는 의제를 저희가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 성과도 있고 큰 성과는 아니지만 작은 성과, 그리고 또 이제 목숨을 담보로 한 분들이 50일 만에 고공 시위를 하시다 이제 내려오게 됐고, 거기에 정치가 또 역할을 세게 했는데 그동안 욕만 해왔는데 칭찬도 좀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그 애청자들께 그 올 한 해를 보내고 또 가보년을 보내고 을미년을 새로 맞으면서 마지막 인사, 새해 인사까지 곁들여서 해주세요. 저도 이제 정치권에 학생 운동하고 또 시민사회 운동하고 그러다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정치권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올해였어요.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자질 못했으니까 우리 국민이 다 그랬을 거예요. 네. 세월호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정말 그거는 죄송합니다. 우리 듣는 시청자분들한테 저희가 싸워야 될 때 제대로 싸워야 협상할 때 협상도 제대로 하는데 싸워야 될 때 협상을 해버리는 바람에 협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정말 죄송한 그런 일이 됐는데, 그 세월호를 거치면서의 다 같이 느꼈던 고통도 있고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져서 이제는 먹고 살기 어렵다. 제가 동네 이렇게 상가도 다니면 전에는 정치인들 제발 싸우지 마시오 이런 얘기가 주종이었는데 요즘은 다니면 손을 잡고 가게 문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눈물 그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동네에서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또 어떤 분은 조용히 와가지고 나 수급권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서 속 얘기하고 우시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많아졌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픈 한 해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활동의 방향을 이 좌나 우나 이런 관념적인 국민들 잘 알아먹지도 못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래로 가야 된다. 그게 정치의 개혁이고 새로운 정치의 방향이다. 이런 걸 확고히 했던 한 해여서 저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너무나 많고 사회는 너무나 어려워져 있고 국민은 정말 도탄에 빠지고 있어서, 도탄이란 말이 옛날 말인 줄 알았는데 요즘 제가 가끔 써요. 정말 도탄에 빠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고, 이건 저희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중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죠. 오늘 이 팟짱 듣는 분들 힘 모아서 내년에 저도 열심히 나가서 할 테니까요. 같이 손잡고 2015년을 정말 우리나라 해가 뜰 수 있는 그런 해로 만들어 보십시다 하면서 올해 힘들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같이 새해 큰 복을 함께 만들어내십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제일 기억에 탁 귀에 박히는 얘기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도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답을 찾는 2015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